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이 시제론의 효과를 온몸으로 느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화법 변환에서 그 위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아우위시 문장에서 엄청난 위력을 느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아우위시 하면 아우위시 가정법 문장 뭐 이런 제목을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법이라는 거, 영어에서 법이라는 말이 이 어려운 용어로 형태론적 용어라는 것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일반적인 법, 뭐하는 방법 중에 그 법, 가정하는 법,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해서 만든 말도 안 되는 이름이거든요. 영어로 하면은 subjunctive mood인데, 그러면 최인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법이라는 한국어가 문제가 있으니까 I wish subjunctive mood 문장 이렇게 영어로 써야 되는 거구나, 그런 얘기 아닙니다. I wish 문장에 subjunctive 없어요. 딱 한 경우를 빼놓고는 99.9%에서 I wish subjunctive mood 아닙니다. indicative mood, 직설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라틴어의 세 가지 헐, 이걸 공부하셨잖아요. 라틴어의 네 번째 헐 할 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름이고 법, 무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나라의 영어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영어에 대해서는 말이 많으니까 그냥 I wish 뭐시기 문장, I wish 뭐시기 문장이 아니고 문장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가 발휘된다. 뭐가? 이시제론이. 그걸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 하면 I hope하고 I wish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의 친구 A의 집에 누가 approach 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B와 C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말합니다. 걔가 지금 집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걔가 지금 집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같이 세 명이서 어딘가에 놀러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서 걔가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치? 라고 B가 C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B는 즉 A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다시요, A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he's at home인지 아닌지 B는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모를 때는 I hope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된 영어가 됩니다. 느낌 아시겠어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B doesn't know. 이럴 때 무슨 접속사를 쓰죠? If he, 즉 A is at home. 그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모를 때 이렇게 hope를 쓰면 되는 것이고, I wish는 언제 쓰냐 하면 이 A의 집에 B와 C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보니까 A 젠장, 희망, hope와 다르게 집에 없는 거야. 현재 상태는 뭐죠? He is not at home. 그가 집에 없는 거야.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A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B는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럴 때 자식 집에 좀 있지. 걔가 지금 집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할 때 I wish를 쓴다는 겁니다. 이때 I wish he was at home. 일단 청바지 영어부터 할게요. 넥타이 양복 영어는 나중에 하고, 그냥 I wish, 청소년들은 그냥 미국 애들은 편하게 I wish he was at home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is가 was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바뀐 것을 이제 자유자재로 이런 I wish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하는 두 남녀의 상황에서 I wish 문장을 참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생생하게 기억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고. 헤어졌어. 아니 지금 한참 연애 중이야. 뭐 헤어졌어. 둘 다 돼. 그가 이 여자의 말이에요. 그 남자가 나를 떠났어요. 떠났어. 근데 마음속에 당신이 내 옆에 이곳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여자는 그 남자가 당신이 내 옆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잘 알면서 부질없이. 이게 핵심인데요. 잘 알면서 부질없이 소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콩글리시로, 왜 콩글리시야? Korean English. 반반씩 섞어서 콩글리시.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영어로 제대로 된 I wish로 라면 좋을 텐데, 짬뽕도 아니고 우동도 아니고, 이거 아재 개그인데, 라면 좋을 텐데에 해당하는 것이 I wish란 말이죠. 그래서 I wish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법 변환 공식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서 화법 변환을 공부했던 겁니다. 이걸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자, I said라고 생각해 보세요. I said. 들어가. I said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여기 문장이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죠. 현재면 어떻게 알아? 화법 변환할 때? 현재면 과거로. 그러니까 you were here. 이렇게 하면 부질없는 소망을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가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are를 어떻게 했어요? were로 현재를 어떻게 과거로 바꿨다. 이렇게 부질없는 소망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내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자기가 내 마음을, 내 기분을 알면 참 좋을 텐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you가 my feelings, 내 마음을 모른다! 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부질없이 you know니까 현재니까 과거로 you knew my feelings.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운전하는 법을 모른다. I know how to drive. 수영을 잘 못해. 수영하는 법을 알면 좋겠어. How to swim. 수영을 할 줄 알면 좋겠어. 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따옴표를 없애고 부질없는 소망을 입 밖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know니까 뭐 하는 방법을 알면 좋을 텐데 이건 이제 상관없고요. I wish I knew how to 뭐뭐. I wish I knew how to swim. I wish I knew how to drive. 이런 식으로 I wish I knew how to cook.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소망을, 부질없는 소망, 안 되는 소망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떠나간 그 남자를 상상하면서 시적으로 계속 표현합니다. 요거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장 핫한 여가수가 부른 노래의 가사예요. You're here with me now. 너가 지금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때 you 그대로 쓰고요. 동사가 뭐예요? 현재형이니까 과거로 You were here with me now.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자, 다음이요. I have a girlfriend. 여자친구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소망을 가지겠죠. 이번에는 have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I have가 현재니까 과거로 had a girlfriend. 이렇게 하면 되죠. 매번 이렇게 변환할 필요가 없이 내가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근데 내가 그 갖고 싶은 그것을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안 갖고 있다는 것을. 그럴 때 부질없이 소망할 때 이렇게 현재를 과거로 바꾸면 되는 거죠. I wish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I wish I had 요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익히는 게 영어 잘하는 비결입니다.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근데 지금 나한테 없으면 무조건 I wish I had. 총각이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 아내가 있으면 좋겠어. I wish I had a wife. 멋진 차가 벤츠가 있으면 좋겠어. I wish I had a Mercedes.
아이폰이 있으면 좋겠어. I wish I had an iPhone.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쉽게 이게 고등학교 가서 배우고 중학교 가서 배울 영어가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영어에서 배워야 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워야 될 영어다. 그 정도로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갖고 싶은 게 있으면 I wish I had something.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랍니다. 자, 다음이요. I can dunk. 능력이 없을 때, 그 능력이 없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을 때, 어떤 능력을 갖추고 싶을 때 I wish can이 현재형이죠. I wish I could dunk. 덩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키가 작은 모든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I wish I could dunk. 자, 요거 일상생활에 무지 많이 쓰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대놓고 난 네가 싫어. 난 널 도와주지 않을래. I hate you. I don't want to help you.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럴 때는 살짝 발을 뺍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말이야.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 라는 식으로 완곡하게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때 뺀질뺀질하게 얄밉게 거절하는 방법이 I can help you 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너무 바쁘다. I wish I can 현재형이죠. I wish I could help you.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주변 상황 여건에 그러한 can, 그러한 could, 그러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내 안에 감춰진 어떤 덩크슛 능력, 음악을 멋지게 부르는 능력, 수영할 줄 아는 능력 아니고 주변 여건이 내가 할 여건이다, 할 수 있는 여건이다, 할 수 없는 여건이다라는 그런 뜻의 can, could일 때도 I wish I could help you 이렇게 하면 거절의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I'm too busy 거든요. 아까 한 걸 복습할까요? 내가 참 안 바쁘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바쁘다. I wish I was not busy. 이렇게 말하면서 I wish I could help you 하면은 참 얄밉게 거절을 하는 그런 영어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 노래 가사입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버렸어.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떠나버렸어. 당신이 come back, 돌아올 가능성은 지금 생각하기에 0%야. 나는 잘 알아. I definitely know. 나는 너무 확실히 알아요. I know that, 미래에 that you will never, you will not come back to me.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죠. 현재의 상황이. 잘 알아요? 몰라요? 그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알면서도 부질없이 소망을 해보는 거죠. 그럴 때 I wish. 너무 쉽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I wish you. 오늘 쓰는 게 왜 이러죠? I wish you. 현재형이니까 뭘로? 과거형으로. You would come back.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 노래 제목은 바로 요겁니다. I wish you would. 요게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제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때는 I hope you will come back. 장기 출장을 가는 남자에게 회사 상황이 되는 대로 빨리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구나. I hope you will come back soon. 돌아올 가능성이 빨리 돌아올지 안 빨리 돌아올지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 I hope, 알면 I wis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이 제일 잘 못하는 영어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문법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일수록 이걸 못해요. 그냥 회화반에 막 들어가서 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원어민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따위 공식 때문에 너무나 많은 책에서 이렇게 공식을 써놓습니다. 이 박스로 된 이 공식이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못하는 겁니다. 이 과거가 그 책에서 얘기하는 이 과거가 didn't
그 과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12가지 동사조합을 배울 때 공부했던 simple past 그거 아니에요. 잘 나가다가 12시제로 잘 가르쳐 놓고서는 자기들끼리 12시제 해놓고 요거 설명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요렇게만 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존 문법 책도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공식을 활자로 종이에 꽉 박을 때는 이 시제론에 입각해서 이 공식을 소개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근데 이게 이 시제라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또 심지어는 저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인수했는데 그 책을 갖고 가르치는 일부 선생님들은 이거를 학생들과 똑같이 뭘로 아냐 하면은 simple past의 그 뜻으로 did, went 이걸로 안단 말이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제에서 얘기하는 동사 덩어리의 첫 단어가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내일 비가 안 오면 좋겠는데 그걸 I wish로 영어 작문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I wish that it didn't rain tomorrow. 이런 영어를 하고 앉아 있단 말이죠. 왜? 과거니까, simple past니까 자기가 이걸 잘한 줄 알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영어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배운 대로 하면 아무리 봐도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없어. 화성에서 이런 얘기 한다고 해보세요. 뭐 어디든 하여간 미래에 대해서는 would 혹은 would not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미래에 어떤 일이 안 벌어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근데 벌어졌으면 좋겠어. 그럴 때 I wish something 주어 would, wouldn't 둘 중에 하나를 골랐으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안 된 이유는 이시제론에 입각한 I wish 가정법 과거. 가정법이라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일단 차치하고 그 활자화된 그 책에서 과거라는 활자가 의미하는 바는 이시제론에 입각한 그 활자예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이시제 막 얘기하면은 자기는 I wish 가정법 과거 막 열심히 가르쳐 놓고서는 저 같은 사람이 이시제론 얘기하면은 이시제론은 너무 과격해. 뭐 그것도 문제가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극히 일부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자, 기존 책 지난번에 그 화법 변환할 때도 화법 변환할 때의 시제는 12시제 받아들여도 좋아요. 그럼 시간 얘기할 때 그럼 12가지 경우에 관해서는 그 시제 이름 써도 좋아요. 그냥 그 시제는 그냥 시간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화법 변환, 시제 일치 뭐 그들이 말하는 가정법 이런 거 할 때는 그 시제는 무조건 그들도 이 시제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배우고 집필하고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미 이 시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니까 안 그렇게 하면. 자, 언젠가 우연히 만난 그녀를 언젠가 어느 길목에선가 우연히 그녀와 마주치게 되면 참 좋겠네. 어디서 너무 멋진 미녀를 봤는데 말 걸라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저 여기서 내려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그녀를 언젠가 어디선가 또 마주치면 참 좋겠다. 그럴 가능성은 0.1%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부질없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I wish I will이니까 그냥 I would come across her again someday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쓰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될 수 있다. 입에서 나오는 화법 변환,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되게 하는데 이 시제적 어프로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이사하는 걸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바쁘거든. 내가 너를 도와줄 여건이 못 돼. I wish I could help you 라고 뺀질뺀질하게 거절했던 그 친구가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 이사를 못 도와줬잖아요. 도와주는 일을 못 했잖아요. 미안하잖아요. 또 뺀질뺀질하게 사과를 하는 거죠. 내가 어제 I helped you yesterday 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걸 영어로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잖아요. 화법 변환할 때랑 똑같이 뭘 추가? 앞에 had 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멋진 뺀질뺀질거리는 영어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발음할 때는 had 세게 하지 말고 I wish I'd helped you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놀랍죠? 신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제는 그렇게 편하고 좋은 겁니다. 파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파티장을 떠나는 손님한테 의뢰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의뢰 파티 주인 호스트가 떠나는 손님한테 의뢰하는 말이 I hope you enjoy the party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왜요? 당신이 오늘 제가 주최한 파티에서 즐겁게 파티를 즐겼는지 안 즐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즐겼던 상황이면 참 좋겠습니다. 즐거운 파티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렇게 의례적인 인사를 할 때, 이때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고 의례적인 인사를 의뢰하게 되는 과정에서 호흡을 쓴다는 말이죠. 근데 어떤 특정한 손님이 파티에 와가지고 다른 특정한 손님, 주인 아들한테 쥐어 터졌어. 술 먹고 서로 취해가지고 쥐어 터졌어요. 반창고 막 붙이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상태인데 기분 나빠서 집에 가겠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집에 가는 사람한테 I hope you enjoy the party today 이렇게 하면은 더 뚜르게 맞겠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화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당신이 오늘 파티를 즐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가 그 아들놈의 아버지인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부질없이 소망해 봅니다. 파티를 당신이 즐겼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거형이죠? 이게 그 사람 마음속 아닙니까? You enjoyed the party면 얼마나 좋을까? I wish you 과거니까 앞에 had 추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I wish you'd enjoyed the party today, tonight. 요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신기하죠? 재밌죠? 자, 그 다음 또 연인 간에 이거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제니라는 여인이 자기를 떠나버리는 통에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미국 전역을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리기 시작하죠. 막 달리니까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추종자들도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귀찮고 이제 다 없어지고 혼자서 막 달리는데 미국의 강토가 경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람 없는 도로를 뛰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니도 돌아오고 제니는 사실 그 다음날 죽어요. 제니도 아프지만 제니도 돌아오고 그래서 포레스트가 아픈 제니한테 이제 음식물을 쟁반에 받쳐들고 갖다 주면서 그때의 그 추억 제니가 떠나버리고 난 후에 혼자 아름다운 도로를 달렸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니가 미안하잖아요. 얼마나 과거가 후회됩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I was there with you 라면 참 얼마나 좋을까 후회하는 거죠. 너와 함께 그곳에 함께 있지 못했던 것을 참 후회한다. I was there with you 라면 참 좋을 텐데 요런 자기가 과거에 포레스트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 부질없이 소망할 때 I wish I was가 과거형이죠. 과거형이니까 앞에 뭘 추가? had. 그리하여 had was는 말이 안 되니까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절한 사랑 스토리일 때만 이런 문장을 쓰는 게 아니고 친구가 일요일 날 재미난 장소에 가자고 그랬는데 내가 안 갔다 혹은 바빠서 못 갔다. 야, 어제 갔더니 어제 그 파티 정말 재밌어. 어제 그 축구 시합 정말 끝내줬어 라고 하면 어우씨 나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우씨 나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I wish I'd been there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I wish I'd been there. 나도 거기 갈 걸. 아유 나도 거기 갔으면 좋았을 텐데 I wish I'd been there. With you는 꼭 안 해도 되겠죠. 그 재미있는 축구 시합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 영어 대사는 그 포레스트 검프의 영화 대사는 I wish I'd been there with you가 아니고 좀 다릅니다. 제니가 거기에 포레스트와 함께 있기 싫어서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주변 상황과 여건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포레스트와 함께 할 수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생각해 본다는 거죠. I could be there with you. 그때 너와 함께 있을 수 있었다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조동사 could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요거는 화법 변환이랑 좀 달라요. 어쨌든 과거형이니까 뭐 추가? had 추가. 그런데 I wish일 때는 had를 깨끗하게 써볼게요. had를 앞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추가. 그래서 could가 과거형이다. 과거형인데 앞에 had를 앞에 넣으려다가 깽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뒤에 들어가. 뒤에. 헤드가 저 위에서 헤드가 뿅뿅뿅뿅뿅 합법 변환할 때처럼 헤드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렇게 헤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코드가 째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드가 째려보고 있으니까 have 그 다음 이하동문 요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덩어리로 익혀둬야 되지만 실제 포레스트 검프의 영화에 제니가 말한 대사는 I wish I could have been there with you. 요게 제니가 이승에서 한 마지막 말입니다. I wish I could have been there with you. 그때 너와 함께 그곳에 있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니의 마지막 말이고 제니가 이렇게 말하니까 포레스트가 묵묵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You were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영어를 너무나 잘하는 IQ 80밖에 안 되지만 포레스트 검프의 진심이 담긴 정말 멋진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니가 말합니다. I wish I could have been there with you. 포레스트가 말합니다. You were. 정말 멋집니다. 너는 있었다는 거죠.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포레스트의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을 듣고 편안하게 평화롭게 제니는 세상을 떠나고 묻힙니다. 그리고 제니와 포레스트 사이에 낳은 아들 또 다른 another 포레스트 검프가 아빠가 바래다 주고 또 아빠가 타던 그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게 되는 걸로 영화가 끝나죠. 어쨌든 옛날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요거 해봅시다. 요거 어제 내가 너의 이사를 도와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요거를 또 제니식으로 말을 해서 빤질빤질하게 내가 도와주기 싫어서 안 도와준 게 아니고 여건이 안 됐다 아이가. 그래서 그때 내가 너를 도와줄 어제 내가 너를 도와줄 여건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I wish I could have helped you.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매번 이렇게 화법 I wish 변환 공식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I wish I had 이렇게 하듯이 옛날에 어떤 여건과 능력과 상황이 안 되어서 하지 못했던 아쉬운 일을 말하고 싶을 때 I wish I could have don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걸 공식으로 결과치를 하나의 공식으로 삼아서 연습하는 게 영어를 잘하는 비법입니다. 이해하는 공식, 이해하는 문법을 통해서 쉽게 이해한 다음에 이해된 결과를 자기의 언제나 튀어나올 수 있는 표현으로 탄환으로 총알로 무기로 장착해두는 연습을 하는 문법. 그 문법이 진짜입니다. I wish I could have done something. 어떤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패턴을 머릿속에 기억하면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끝내고 두 번째 효과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시제의 세 번째 효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